종목을 좋은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또 매수 전략을 잘 짜서 기회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업 교육 들어가가지고 실적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을 보고 그리고 또 리포트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고 만약에 적자가 회사가 실적이 나빠진다면은 이 자리에서 헤어져야 됩니다. 주식은 엄지 차트는 절대 보지 말고 항상 양지 차트만 보면은 결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데이짱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드리트 파이터 데이짱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모시고 다음 주 한 주간의 어떤 증시를 한번 좀 예상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많은 분들이 좀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상승하다가 지금 조정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할 기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 또 한 번, 그렇게 보면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서 조정이 오고 위로 가지 않겠나. 하반기 때는 저는 또 위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좋은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또 매수 전략을 잘 짜서 기회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주식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볼 수 있을지 혹은 공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종목을 뽑을 때는 그 대부분이 시총이 1조, 3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사서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거의 없다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지만은 이 종목을 이렇게 개인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면 안 되고, 뭐 조금 사서 과연 이 종목이 위로 가는지, 또 안 되면 역배열되면 손절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연습용으로 생각해야 되지, 과연 이 종목 딱 들어가서 내가 수익 내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항상 뽑을 때는 시총 200이 안에, 또 코스닥 같은 100 등 안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사서 종목 1호가도 움직이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종목을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공부한다 차원으로 한번 보고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두산 대선화 종목, 이 종목을 최근에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월봉을 봅니다. 월봉은 요 앞에 주봉에서 이렇게 매물대에 걸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원래 대선화라는 종목이 두산그룹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이 그만그만 했는데 대기업이 인수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반도체 하는 회사지만은 실종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주봉을 이렇게 찍어봤을 때 이 앞에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실적이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업 교육 들어가가지고 실적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을 보고, 그리고 또 리포트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제가 좋게 보인다. 제가 현재 강남 자리와 신고가 임박 그렇게 지금 그림을 차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 종목인데 전동기, 발전기, 전기 배관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실적이 턴될 때에서 시세가 엄청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요 부분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매수하고 성공한다면은 이렇게 시총이 크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10만 주 이하 요 부분에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위로 많이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호성중공업 종목도 주봉은 이렇습니다. 주봉은 신고가 나오고, 자, 월봉형에서도 이렇게 연봉. 이 종목도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도 현재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하면은 위로 많이 가지 않겠나. 만약에 이런 종목도 매수하다 하더라도 역배열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배열됐대. 그런 성공하게 되면은 많이 가니까 이제 매매가 쉽죠. 그 다음에
LS 일렉트라는 종목인데 제가 옛날에 여기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그 제가 계속 관찰해봐도 또 여기서 주봉 이렇게 월봉 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수급이 계속 따라주고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위로 가지 않겠나. 이 종목도 좋게 보이고 이 종목 여기서 매수했을 때 역배열되면 이렇게 손절하면 됩니다. 네. 그런 성공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고 일진전기라는 종목은 이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계속 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예산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매수하면은 다시 위로 가지 않겠나. 이런 종목 성공하게 되면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WCP라는 종목인데 자, 2차 전지하는 종목에서 분리막 하는 회사입니다. 시총은 지금 한 2조 한 3천억 정도 되고 네. 역사적인 신고가 거의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월봉. 근데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하면은 이렇게 크게 수익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HP, SP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사진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매수를 많이 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진 신고가 임박, 그리고 수급이 계속 따라주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하면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테크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봅니다. 주봉에서는 매물대는 걸리지만은 이 종목 최근에 수급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신고가 임박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밀렸을 때 매수하면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GS 윈도라는 종목은 이제 풍력하는 회사인데 네. 이 종목도 밀릴 때마다 좀 이렇게 매수하면은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저는 1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주봉은 이렇고.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실적도 턴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사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LX 세미코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역시 자, 주봉 자, 주봉에서는 약간 매물대는 걸리지만은 최근에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계속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약간 밀리실 때 매수하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네. 현재 종합지수가 2,570. 자, 그리고 야간 선물이 0.4, 0.5 정도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00 뭐 한 60, 2,550. 네. 자, 이 정도 월요일날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요 앞에서 보유 못산 분들은 현재 요 부분에서 충분히 사면은 앞으로 2,900 가면은 수익률이 한 40-50% 이렇게 나지 않겠나. 이번에 다시 추가 매수 기회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 이 종목 정도를 좀 사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종목 흐름을 좀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삼성전자라든가 무슨 이런 그 지수 관련된 대표 종목들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그냥 묻어놓고 그 2,800 이상, 뭐 2,800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 단순한 전략이지만 이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익이 또 클 분들은 확률적으로 거의 99%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99%는 좀 세고. 아니 이제 어차피 미국도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간다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다 보면은 2,900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럼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이 종목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사야 되는 주식으로. 수익률이 한 2배 정도 나온다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사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주식들이 있죠. 아주 급락이 예상되는 그런 주식들. 그런 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도하는 그 방법이 있다고요? 예, 사람은 어떤 보면 이 급소가 경동맥이 급소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혹시 낭떠러지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하잖아요. 그럼 어떤 주식에서도 위치적으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내가 위치에 서가 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다면은 손절하든지 해야 되고
보유 안 하신 분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공매도가 된다면은 뭐 공매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종목이 이제 양지에서 첫째 공통점은 음지로 바뀌는 장면이 음지로 돼 있다는 거죠. 첫째. 네. 그다음에 보통 또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행주라도 손실폭이 보통 30%에서 50%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기를 놓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종목 차트를 몇 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너무 치명적인 이렇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꼭 그 손절하든지 아니면은 매수는 금지 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해볼 수는 있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손절하고 나서 자리가 양지로 바뀌면은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손실이 보기 크기 때문에 일단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행주들이 하락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양지로 못 돌립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렸을 때만 양지로 바뀌면은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된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 손절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볼 때 보통 이런 종목은 신저가이고 기간 외국인 양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통점은. 네. 그 다음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기업계요 0919에 하면 들어가면은 항상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상치를 다 여기 2020년, 22년 그리고 23년 이렇게 예상치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컨센서스 저 발음이 대변인 한번 봐주세요. 예. 컨센서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해놨습니다. 네. 왜냐면 대행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 추정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럼 올해 추정치 또 예를 들어 뭐 1분기는 결과가 나왔고 2분기도 다 이렇게 추정치 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서 그 종목이 업황이 나빠지고 또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고 신저가 임박 제가 말했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면은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놓치는 순간에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실적이 첫째 차트가 엄지, 자, 두 번째 이렇게 여기서 실적이 나빠진다. 그 다음에 저점이다 하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화면을 꼭 보면은 다 공통점은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 화면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제가 말했던 아주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럼 여기서 사실 손절하고 놔야 됩니다. 그럼 이 종목 보면 매출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줄잖아요.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네. 1조 4천억. 작년에 1조 5천억. 써놓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작년보다 이렇게 작잖아요. 작년에 1,100, 올해 750억.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차트를 보고 이렇게 일봉이 되시면 이런 자리 제가 말했던 이런 자리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손절하고 나가비라는 거죠. 네. 이걸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벌써 손실 폭이 뭐 30%, 50% 되잖아요.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와 손절 자리라는 거죠. 반드시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진짜 가지고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 정말 힘들어하죠. 예, 카카오도 보면 매출은 이렇게 추정치를 보면 8조 3천억 이렇게 늘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1조 남았습니다. 올해는 추정치가 5천억이잖아요. 아, 반토막 났네. 예,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 설사 저 앞에 물리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니까 손실폭이 또 여기서 어디까지 하락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제가 말했던 양지로 바뀌고 강남 자리에 바뀌면은 다시 수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가 좋은 손절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도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실적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또 제네시스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봉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자, 일봉에서 이렇게 여기가 좋은 손절해야 될 자리. 반대로 이런 종목 공매도가 안 되니까 뭐 공매도는 안 되지만은 보면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종목에 미련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이렇게 실적을 보고 요 자리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가 낭떠러지 아주 위험한 자리. 그다음에 롯데 칠성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 칠성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손절 자리, 반대로 공매도 자리. 역배열되고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고 주가 위에 쫙 있기 때문에 위로 못 가고 또 실적이 만약에 나빠진다면은 무조건 여기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태광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태광산업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3,400억, 1분기에 300억. 그러면 4,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4를 곱하면 3, 4, 12, 1,200억. 또 5를 곱한다면 3, 5, 15. 그러나 작년 실적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에서 위에 물리타더라도 손절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쨌건 그 재무제표하고 비교해서 매출이 떨어진다면 그냥 그렇죠. 그 앞에 감정 모두 배제하고 그렇죠. 잘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르고 그래 안 나와야 하니까 된다. 이렇게 여기 72만 원 던지면 되는데 이제 60만 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돈이 벌린다. 네. 아 이거 거스른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 뼈를 깎는 심정. 그렇죠. 업참마송 심정으로 그 삼국지 보면 업참마송. 제가 마소고요.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게 생각하고 잘라야 돼요. 네. 이 자리에. 왜? 이 실적이 주가는 거의 실주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종목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실적이 이렇게 1분기에 240억, 그러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위에 물리다 하더라도 여기를 손절하라는 거죠. 여기 손절 안 한 순간에 이렇게 손절폭도 크고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사고 싶다면은 이렇게 약간 위에서 사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NC소프트 보면은 다 추정치하고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 그다음에 자, 카카오페이 같은 거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20억, 1분기에 9억이잖아요. 네. 그럼 올해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추정치까지 다 써놨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런 자리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라는 거죠. 반대로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면 공매도 해도 되고 여기가 좋은 손절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가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니까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은 여기 7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 안에 싸다고 매수하면 여기가 죽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자 CJ CGV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주봉에서 계속 역배열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실적이 330억, 300억 났잖아요. 네. 올해 추정치가 900억. 그러면 여기가 낭떠러지니까 무조건 빠져나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냥 과감하게 자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한 종목만 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자, KNW 같은 경우 이렇게 바이버지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매년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260억, 1분기 97억. 그러면 내가 저기 3만 원, 2만 8천 원 샀다 하더라도 영화에 보면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영화도 있죠. 여기서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헤어지지 못하면은 다시 또 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자리. 자, 그리고 콘토리 참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벌어진 저 하락 그 모습을 보면은 결정을 쉽게 할 텐데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재무제표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보면은 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무리 이 종목 내가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잘라주라는 거죠. 이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다시 또 30% 50% 손실을 날 수 있으니까 이마트라는 한번 이 종목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마트 역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급락했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손절 자리 아니면은 또 공매도 자리 자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엄지 차트로 바뀐다 엄지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만약에 적자가 회사가 실적이 나빠진다면은 이 자리에서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떤 자리에서는 손절, 반대로 공매도 해야 될 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100%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분들 이러한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서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혹은 사고자 혹은 팔고자 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하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주식은 엄지 차트는 절대 보지 말고 항상 양지 차트만 보면은 결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성공하려면 성공하고 있는 사람하고 놀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책에 제가 보면은 고수의 기법을 벤치마킹 하라고 제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듯이 항상 양지만 사랑하자는 거죠. 예. 네. 엄지는 쳐도 안 본다. 자, 그렇게 하면은 손실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스트리트 파이터 대이장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